한국인의 건강 수명은 66.3세에 불과해서 병을 안고 사는 기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밥 중심의 한식 식사를 주로 하면서 나트륨과 당 섭취를 줄이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사람들이 꽤 오래 살죠. 그래서 100세 시대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1840년대 인간의 평균 수명은 40세 초반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1900년대 개인의 위생과 영양 상태, 보건의료제도, 그리고 예방접종이 실시되면서 기대 수명은 꾸준히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유럽, 일본 등 선진 각국들의 기대 수명은 대부분 80세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전 연구에서는 최대 수명 한계 나이를 140살이라고 밝혔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는 이것을 150살까지도 가능하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란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를 말합니다. 반면에 건강 수명은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보다는 실제로 건강하게 산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건강 지표를 뜻합니다. OECD가 발표한 보건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5세로 일본의 84.7세에 이어서 2위에 올랐고 OECD 38개국 평균 80.5세보다도 3년이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건강 수명은 66.3세에 불과해서 일생 중 약 17년은 몸이 아픈 상태, 즉 병을 안고 사는 기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국인들이 오래 살기는 하지만 질병으로 고통받는 여생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수명은 늘어나고 있지만 잘못된 식습관,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의 범람으로 만성질환이 급증한 데 기인하는 것입니다. 고당, 고나트륨, 고지방 식품을 섭취하는 식습관입니다. 주로 가당, 탄산음료와 과자, 빵, 아이스크림, 시럽 등 가공식품을 통해서 많은 양의 당을 섭취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더불어서 나트륨 섭취도 문제가 됩니다. 국가 차원의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나트륨 섭취량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수준인 하루 2000mg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소, 돼지 등 육류의 지방, 패스트푸드, 각종 인스턴트 식품 등의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과도한 포화지방 섭취를 하고 있죠. 당류를 과잉 섭취할 경우에는 비만, 당뇨병,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또 혈관성 치매의 위험을 높이고 여러 가지 암의 발생 위험 또한 높입니다. 나트륨을 과잉 섭취하면 고혈압, 뇌졸중, 만성 심부전, 위암 등의 발생 위험을 높이게 되죠. 지방을 필요 이상으로 섭취할 경우 체지방으로 쌓이면서 비만을 유발하게 되죠. 또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과잉 섭취하면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축적이 되면서 혈액이 원활하게 운반되지 못해서 심장병, 심근경색, 심부전, 뇌출혈 등의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식사를 조절하다 보면 유독 몸에는 좋지 않지만 먹고 싶어서 참기 힘든 음식이 있기 마련이죠. 음식에 대해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다소 어색하긴 하지만 특정 음식을 제한하면 담배나 알코올 중독처럼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미각 중독이 있는 사람들은 특정 맛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해서 반복 섭취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먹지 못하면 불쾌감이 생기고 기분이 저하되기도 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한 맛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설탕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설탕을 먹으면 보상, 동기부여, 또 맛과 관련된 뇌부위가 활성화됩니다. 단맛을 봤을 때 순간적으로 느끼는 그 쾌감 때문에 습관적으로 단 음식을 찾기 마련인데요.
당분을 계속 섭취하다 보면 단맛을 원하는 강도가 점점 더 세져서 점점 더 많은 양의 단맛을 찾게 됩니다. 인간은 단 것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맛이 뇌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이죠. 의학적으로 단맛 중독에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이 단맛 중독이라는 것이 의학 용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 첨가당 섭취량이 총 섭취열량의 10%를 넘고 단맛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해서 반복해서 섭취하고 또 일정 시간에 먹지 못하면 불쾌감이 생기고 기분이 저하되는 것을 느끼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한 단맛을 찾게 된다면 단맛 중독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소금 얘기를 해볼까요? 소금을 먹으면 단맛은 더 강해지고 음식에서 깊은 맛을 내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뇌는 쾌락 물질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때 마약을 할 때 느끼는 쾌락과 같은 그런 쾌락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짠 음식을 계속 찾는 소금 중독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자극적인 중독성 있는 맛은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이 문제죠. 결국 음식에 대한 자극을 생활 속에서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맛이 아닌 건강을 고려해서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은 식습관 개선입니다.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3저 식단을 해야 합니다. 먼저 가당 음료, 과자 등의 섭취를 줄이고 조리할 때도 설탕이나 요리당 등의 사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인스턴트 식품, 또 패스트푸드,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소금, 간장, 고추장, 된장보다는 후추, 고춧가루, 또 허브나 향신료, 레몬, 식초 등으로 음식의 맛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선한 채소, 과일, 견과류를 자주 먹는 것도 좋습니다. 햄, 소시지 등 가공 용료를 섭취하는 대신 닭고기나 생선을 즐겨 먹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장수의 요인 중에서 식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질환들이 식습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장수를 위해서는 섭취 열량을 조금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배가 부를 때까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약간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만 식사를 하는 게 좋은데요. 또 식사는 천천히 오랫동안 씹어서 먹고 하루 3끼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정량의 식사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은데요.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위장병과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도 중요한데요. 밥 중심의 한식 식사를 주로 하면서 나트륨과 당 섭취를 줄이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인간의 기대 수명은 길지만 그에 비해 건강 수명은 짧습니다. 이는 우리가 너무 짜고 달게 고지방식으로 먹는 잘못된 식습관과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젊은 시기에 잘못된 식습관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100세 시대를 향해 가는 이 여정 속에서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하게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